채권의 만기 수익률과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나 우하향 또는 수평의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더 큰 경우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를 보이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동일한 경우 수익률 곡선은 수평의 형태를 보입니다. 월가의 한 채권 어드바이저는 요즘 월가의 화두는 단연 채권 수익률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작아지면 곡선은 편평한 형태를 띱니다. 10년 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장기금리가 낮아진다면 다시 말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초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미국 장기국채 수요가 커진다면 그 차이는 좁혀지겠지요. 시장은 이를 커브가 눕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경기 둔화 혹은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집니다. 2022년 1월에 수익률 곡선은 급격하게 편평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는 1월 초만 해도 0.9%포인트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 그 차이는 0.63%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연초만 해도 0.7%였던 2년물 금리는 높게는 1.2%대까지 급등했고 10년물 금리는 1.6%대에서 1.8%대로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월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8.98% 급락했습니다. 월가는 증시 약세장을 동반한 베어 플래트닝에 기울어 있습니다.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의 총화인 일드 커브는 어떤 경제 지표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다소 잠잠했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다시 주목받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입니다. 연준은 그동안 월 800억 달러씩 기계적으로 국채를 사들였고 이 때문에 수익률 곡선에 녹아있는 시장 참가자들의 신호는 가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은 곧 끝나가고 이제 채권 시장의 시간이 도래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금리가 2.5%로 상승한다면 이게 장기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커브 플래트닝을 넘어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가 장기간 상승했던 미국의 1960년대 후반 사례와 비교가 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풀리지 않는 공급망 문제는 미국의 196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을 떠오르게 합니다. 1960년대 초반 미 물가 상승률은 연간 1.5에서 1.9%에 머물렀으나 1969에서 1970년에는 4.7%까지 높아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966년 8%에서 1967에서 1969년 3에서 5%대로 둔화됐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에서 5년물 금리를 뺀 장단기 금리 차는 1960년대 초반 0.1에서 0.3%포인트를 유지했으나 1966년부터는 장기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이 벌어져 1970년까지 역전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68년에) 프리드먼과 펠프스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1970년대 초의 경험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러나 몇 년 뒤 경제학계는 필립스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 즉 공급 충격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경제학 교수들이 아니라 아랍 산유국 토우들 때문에 필립스 곡선이 이동했습니다. 1974년 오펙은 회원국들의 윤을 늘리기 위해 세계 원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오펙 회원국들은 세계 시장에 내놓는 원유 공급량을 제한했습니다.
원유 공급이 줄어들자 몇 년 안에 원유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세계 원유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은 공급 충격의 한계입니다. 공급 충격이란 기업들의 비용과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하죠. 공급 충격은 총 공급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고 따라서 필립스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휘발유, 난방용 기름, 그리고 많은 관련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S1에서 AS2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물가 수준은 P1에서 P2로 상승하고 산출량은 Y1에서 Y2로 감소하죠. 이와 같이 물가는 상승하고 산출량은 감소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생산이 줄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수도 줄기 때문에 고용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또 물가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합니다. 공급 충격의 경우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하죠.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단기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은 PC1에서 PC2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느냐, 실업을 막느냐 하는 어려운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총 수요를 진정시키면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죠. 반면에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 수요를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처럼 필립스 곡선이 불리하게 이동할 경우 정책 당국은 필립스 곡선의 이동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항구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답은 사람들이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달렸죠. 사람들이 총 공급 곡선의 이동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필립스 곡선은 원래 위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급 충격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필립스 곡선은 덜 바람직한 새로운 위치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